여기 계신 분들은 개봉하는 영화 중에 기대작이 있을까요? 저는 역시 최동훈 감독님의 이제 새 프로젝트인 외계인을 제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고려 시대와 현재를 시간의 문을 통해서 오가고 그리고 외계인들까지 등장을 하는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기대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저는 그 변성현 감독이 이제 킹메이커 실제 있었던 것이 극화된 건데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그 선거 참모에 관한 얘기예요. 재밌겠다. 네,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6월에 만날 영화도 있습니다. 발신제한. 발신제한. 네, 김창주 감독의 발신제한. 저는 이거 예고편을 봤는데 음.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겠다. 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모르죠?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한 영화들 중에 발신제한 그리고 외계인, 킹메이커까지 무려 3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한 배우분이 있어요. 진짜 대세 배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분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아이디가 우진 인사이드인데 과연 누굴지 너무 궁금하죠? 이름에 써있네요. 누굴까? 네. 네. 후.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우진 인사이드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살짝 헤아려 보니까 이미 뭐 조우진 배우께서 나온 영화들 저희가 많이 다뤘더라고요. 내부자들, 더킹, 강철비, 1987, 국가부도의 날, 봉오동 전투까지 총 6편을 다뤘는데 어떻게 방구석에 나오게 되셨을까? 일단 애청자이기도 하고요. 감독님 계시니까 여기 나오면 조금 이제 포근하게 기대는 그런 느낌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포근하게 기댄다는 표현이라니 참 한 19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긴 하네요. 19년 전에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우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라는 게 자신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 되고 이런 역할을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인으로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지금 조우진 배우 같은 배우는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그리고 영화에 맞춰서 화려하게 변신하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돈을 함께했던 박누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격찬을 했는데 매번 촬영장에 뛰어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매번 촬영장에서 조우진 배우에게 선물을 받는 기분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셨고요. 또 올해는 또 첫 번째 단독 주연작인 발신제한도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더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단독 주연 축하드립니다. 와. 처음 단독 주연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작품이죠? 네, 은행센터장 성규가 아이들을 등교시키러 나온 그 출근길에서 의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지금 당신 차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폭탄이 터진다. 익명성이 주는 그 서스펜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르적 쾌감이 아주 그득히 담긴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영화도 100분 안에 끝나거든요. 너무 좋다. 속도감 있게 감상하실 수 있게. 너무 길어요. 네, 오늘 제가 단톡방에 올린 영화는 여기 오늘 출연해주신 조우진 배우의 극과 극의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돈과 마약 왕입니다. 네, 그럼 먼저 박누리 감독이 연출한 영화 돈부터 볼 텐데요. 어떤 작품이죠? 박누리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신입 주식 브로커가 작전 설계자 번호표를 만난 후 돈의 유혹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곳. 여의도. 그 막대한 돈을 클릭 한 방에 움직이고 거기서 떨어지는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일념 하나로 여의도 증권맨이 된 신입 브로커 조일현. 우아하게 시장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당찬 폭으로 시작하는 증권가의 아침. 매일 아침 9시 장이 열리면 업계 1위 동명증권 브로커의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라곤 상사들의 잔심부름이며 녹취를 통한 정보 수집과 고객 만족을 위한 자존심 굽히기뿐. 게다가 그가 하는 주문이라곤 주식 주문이 아닌 식사 주문. 고춧가루 이빨 얘기 안 했냐? 그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은 이련은 민준의 말을 경청합니다. 브로커들 사이에서 번호표라고 불린 사람이 하나 있거든? 그에게 듣게 된 이름 바로 번호표요? 이 바닥에서는 정말로 신화적인 존재라는 거. 이름을 번호표라고 이 바닥에서 하면 되게 신화적이라는 재밌는 건 거야. 뭔가 무슨 뜻일까? 너 출세하고 싶으면 번호표 받아.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같은 거여서. 딱 그런 의미로. 그때 내 첫 배당금이 한
8억 정도가 됐었지? 8억이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그는 잡기로 합니다. 전화 지시에 따라 주문만 넣으면 됩니다. 동명증권 조일현이 조일현이가 네 맞는데요. 개장 1분 전에 스프레드 매도 주문 13,000개가 나올 기다. 몇 개? 그중에 8,000개를 잡아라. 유재명. 다 유재명 배우. 아, 유재명 배우. 이 이상한 거래는 금융감독원에서도 감지하고 회사에서도 감지되는데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날 하루 만에 주가는 주가가 뒤집혔고 뒤집혔다. 알 수 없는 거래들이 오가는 사이 조용히 자기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일현. 7억? 그날 하루 사내 최대 수수료를 기록합니다. 수수료만 5천이야. 바하마 비밀 계좌요? 번호표의 조언대로 해외은행에 비밀 계좌를 개설한 일현. 이제는 돈 벌 걱정보다 돈 쓸 걱정이 태산이 되었습니다. 모처럼만의 데이트도 고급 식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이 우연처럼 화장실에서 만난 수상한 한 남자. 나오셨다.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여의도 집값이 떨어질 리는 없고. 하긴 뭐 하루에 돈 몇 억씩 버는 사람들한테는 돈도 아니다, 그죠? 근데 이 남자가 던지는 멘트가 더 수상한데요. 근데 왜 대리인을 써서 계약들을 할까요? 저 티치유가 다 떨어진 걸로 하면 어떻겠나요? 아, 아이디어를. 명함도 원래 대본상에 꺼내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유준열 씨가 직접 꺼내게 해서 보면은 더욱 공포스럽지 않을까 이 사실. 배역상으로 더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어서 가보세요. A분 꽤 미인이셔, 조일현 씨. 응? 그의 정체는 금감원 수석검사역 한지철. 겁을 먹어 번호표를 만난 일현. 아는 사람이에요? 사냥개라고 하죠. 그러나 번호표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은 듯 증거가 있었다면 영장을 들고 사무실로 쳐들어왔겠죠. 일현을 안심시키죠. 남의 집 앞에 이렇게 함부로 찾아와도 돼요? 번호표. 누구요? 번호표가 사람인 건 어찌하셨을까? 감사팀에서 전화 계속 오거든요. 이번에도 번호표의 조언을 구해보지만 사내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조사를 한다는 건 좋은 징조입니다. 그러지 말고 어디 휴가라도 다녀오는 건 어때요? 이번에도 그의 조언대로 휴가를 가는데요. 한국 분이시죠? 어느 바에서 우연히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만나 안면을 텄는데 우리 히든카드. 다니엘은이. 그는 뉴욕의 어느 펀드 매니저 대표. 3박 4일간의 휴가. 평생 그와의 만남으로 성공의 맛을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맞이한 일현. 얼굴 확 달라졌죠. 달라졌어. 저거를 표현을 참 잘했어요. 렌즈에서 사용한 중에서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이제 일현은 증권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로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모르는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여보세요. 조일현 씨 전화 맞나요? 저 BK 투자 백종필이라고 합니다.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저 한지철이라고 아시죠? 전화 잘못 거셨어요. 다음 날 그 전화의 주인공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어딘가 익숙한 것 같아 살펴보니 과거에 참치집에서 잠깐 만났던 번호표의 또 다른 브로커 백종필이었죠. 백종필이 죽은 거 자살 아닙니다. 15, 16테이크를 갔던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냄새를 맡은 사냥개 지철의 등장.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그렇게 모른 척 할 거예요? 번호표가 이런 것도 모른 척 하랍니까? 네가 형사야? 금감원 직원이면 앉아서 모니터나 쳐볼 것이지. 강하게 나가며 대화를 거절하려던 일현인데 에이, 난 그냥 니들이 싫어. 니들 하는 짓이 도둑질이랑 사기랑 뭐가 다른데, 일한 만큼만 벌어, 새끼야. 누구 뭐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기 싫어서 집꼬리만한 월급으로 아등바등 사는 줄 알아? 그의 발목을 잡는 정보. 어젯밤에 나랑 만나기로 했었다고, 백종필이. 약속 잡아놓고 자살한 사람 봤어요? 번호표 잡는데 협조하겠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었다고. 백종필이가 나를 만나면 누가 제일 곤란해지겠어요? 뭔가 미심쩍은 일현은 수상한 거래 내역의 주인공을 확인합니다. 박창구는 민준을 번호표에게 소개해준 번호표의 가장 가까운 펀드 매니저 중 하나였죠. 사냥개는 이제 박창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 김성규 배우.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야? 번호표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는 그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박창구 부장님.
결국 궁지에 몰린 창구와 민주는 사냥개를 만나 정보를 거래하기로 하는데요. 믿을 만한 내부자한테서 받은 주가 하락 예정인 종목이거든요. 다음 날 창구를 만나러 온 건 일연도 마찬가지인데 저기요. 아직 출근 안 하셨다고요.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일연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얼마나 벌었습니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벌지 않았어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속하려고 하십니까? 재밌지 않아? 결국 계획대로 주문을 끝낸 일연에게 걸려오는 전화. 올던 됐어요. 700만 개 다 치웠어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에? 손익 얼마인지 알지? 그거 우리 둘이 반씩 나눈다. 당신 누구야? 번호표는 무시하고 중간에서 그 돈을 가로채자는 제안인데요. 뭐 하고 있어, 조일이야? 너 진짜 X이냐? 당신 내 이름 어떻게 알아?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일연은 통화 상대를 찾아 나서고 마침 일연을 검거하러 온 경찰들을 피해 달아납니다. 그 과정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정체불명의 남자까지 맞닥뜨립니다. 여의도 종합병원 708호로 오십시오. 번호표의 지시로 온 곳은 병원. 이곳엔 민준이 중상으로 입원해 있었죠. 사실 민준은 번호표의 지시로 트럭 사고를 당했던 것이고 합동수사단에서 수사 권한까지 얻은 그였기에 저희랑 같이 좀 가시죠.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지철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당신 같은 지능범이 많아지면 이런 데서 나 같은 또라이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동수사단까지 만들겠어요.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입사 동기였던 우성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는데요. 번호표가 다음 작전을 하기로 했던 기업은 바로 우성 아버지의 회사였죠. 그렇기에 일연은 우성을 찾아와 무언가를 제시합니다. 내일 개장하자마자 우성무역 주가가 좀 오를 거야. 우성무역 주식이 나오는 대로 일연이 사들이기로 한 것. 내가 살게. 우성무역 물량 나오는 대로 모조림해줘. 계속. 사들인 주식을 장 마감 직전에 너한테 통째로 넘길게. 그때 네가 다시 사들여. 명심해. 클릭 한 방에 너희 아버지 회사가 달렸어. 바하마에서 만났던 로이의 도움까지 받아 일연과 우성의 작전은 드디어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번호표는 제외되었죠. 이제 저도 죽이시게요? 이내 눈치챈 번호표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죠. 그렇게 허무하게 헤어지기 직전 돈을 뿌리며 시선을 돌리고 시간을 번 일연 덕에 지철은 드디어 번호표를 만나게 됩니다. 번호표. 너 도대체 본명은 뭐니? 하지만 그 사이 번호표 하수인으로부터 칼에 찔린 일연은 그제서야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는데요. 선물옵션 만기일이죠. 이란 씨는 그 계좌를 띄워놓고 있다가 전화 지시에 따라 주문만 넣으면 됩니다. 아니 그걸 다 녹음한 거야? 브로커에겐 고객님의 말씀이 곧 돈이니까요. 지철이 번호표를 연행해 간 사이 자리를 뜬 일연은 그제야 소시민들 사이에서 평범한 퇴근을 경험하죠. 쉼표 3개에 2자리. 0이 10개면 100억이다. 쉼표 3개가 찍힌 돈을 가진 부자가 되고 싶었던 한 청년. 돈이었습니다. 개봉 당시에 관객들은 이게 어떤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개봉 당시 이제 캡틴 마블을 포함해서 국내외에 쟁쟁한 작품들을 제치고 개봉 첫 주행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을 하면서 돌풍을 일으켰고요. 최종적으로 338만 관객을 모으면서 성공한 작품이었는데요. 조호진 배우께서는 이 돈에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것도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렇기도 하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보안관이라는 영화 찍고 있다가 같은 제작사예요. 다음 작품을 뭐 준비하고 있다길래 제목이 뭐래요? 하고 여쭤봤더니 들은 제목이 돈이었어요. 아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의 영화 제목이 있었나? 그렇지. 구미가 확 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돈을 쫓는 그 인물들의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른데 그것들이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어떤 영화적 재미 같은 것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시나리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지철이라는 역할은 제가 지금껏 맡아보지 못했던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의로운 인물이었어요. 진짜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 본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 안 입어봤던 새로운 옷을 입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옷을 한번 입고 도전을 해보자. 도전의식을 좀 고취시켜준 그런 시나리오여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한 번 물면 이 살점 떨어질 때까지 절대 안 놓는다고. 이제 사냥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말 흔들림 없는 이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인데요. 그 시나리오를 보니까 첫 등장 장면에 뱀 같은 눈을 한 40대 남자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뱀 같아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뱀 그때부터 감독님 앞에서는 실눈을 뜨고 다녔어요. 어서 가보세요. A군 꽤 미인이셔, 조혜련 씨. 응? 욕망에 잠시 눈이 먼 그 일현과 증권가의 절대 악이죠. 번호표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그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한지철이었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던져대는 거야? 이 영화 속에서 어떤 굉장히 사이다 같은 발언이기도 한데 되게 중요한 발언을 하죠. 에이, 난 그냥 니들이 싫어. 니들 하는 짓이 도둑질이랑 사기랑 뭐가 다른데, 어? 일한 만큼만 벌어, 새끼야. 라고 하는 이 대사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가 좋았어요. 있겠는데요. 그냥 처벌하고 응징하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조일현이 살짝 범죄의 세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계 위에 서 있는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일현을 끌어당겨서 결국에는 마음을 바꿔놓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한지철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지철이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 사람의 정의로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예,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사람의 말로 표현되고 표정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질문들이 좀 많이 주어졌었던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여타 작품들보다 좀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요. 아이디어가 정말 끝없이 나와요.